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버팀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경사지고 위험한 곳에 차를 주차해 놔도 그래서 다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도 바퀴에 버팀목 맛 받쳐놓으면 마음까지 든든한 것 그런 거 말입니다. 최근 총선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각 당의 흔들기와 버티기를 지켜보면서 버팀목이 차량뿐 아니라 정치에도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입니다. 난치병 이봉주의 기자. 아마 이다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봉주 선수하면 지금도 선수란 말 입에 붙을 정도인데 이봉주 선수하면 난치병 그 앓는 모습 때문에 많이 지금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대단한 기록들을 갖고 있는 이봉주 씨잖아요. 네. 19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일단 은메달, 네. 3초 차로 은메달을 거머쥐게 됐는데 네. 당시에도 은메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요. 98년에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기록을 보유한 선수죠. 우리는 이제 지금 저 표현 국민 마라토너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더 친숙한 표현 봉다리 이봉주로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봉다리 이봉주. 정말 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애정 섞인 별명까지 그렇죠. 갖게 된 이봉주 선수인데요. 네. 지난 2020년에 그 난치병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네. 그 병명은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데 저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비틀어진다고 해요. 어머나. 이게 또 예능 프로그램 하나 촬영하다가 갑자기 이 증상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병 때문에 배가 딱딱해지면서 점점 굳어지기도 어머나 했고요. 진짜 이제 구부정한 모습이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이후에 2021년에 척추에서 낭종이 발견돼서 이 낭종을 제거하면 한 70%에서 80%의 확률로 지금보다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이봉주 씨의 과거 수술 당시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병원은 정말 다 다녀보고 또 한의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뭐 안 해본 게 없네요. 하다못해 점집 또 스님이 또 이제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스님한테도 찾아가서 다 다녀보고 했는데도 정확한 원인이 이제 밝혀지지 않는 거죠. 뭐 병원에 이제 갔었는데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그런 이제 병명이 이제 나온 거죠. 척추 쪽에 네. 낭종이 하나 있다고 그걸 이제 제거를 하면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70-80% 이제 좋아진다고 해서 정말 6시간 넘게 이제 거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던 네. 거죠. 진짜 한번 느낌이 어때? 평소하고 좋아진 것 같아? 비슷해? 배가 안 뛰고 지금 머리 안 뛰잖아.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아 이대로만 갔으면 땡큐지. 지금 보세요. 수술 직후의 모습인데도 얼마나 그 수술 자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영상을 통해 진짜 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은데 수술 뒤에 차도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수술 직후에 이렇게 수술이 잘 된 줄 알았는데요.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나. 안타깝게도 수술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머. 이에 이봉주 씨 한동안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세상에. 했습니다. 작년 어머, 6월, 진짜, 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이 어깨가 아까 사진 보셨지만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 네. 걸음걸이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몸이 불편해서 이 운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그리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합니다. 네. 누구보다 운동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내가 참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 이 뭐랄까 그 많이 위축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봉주 씨를 응원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봉주 씨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최근에요, MBN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 알토라는 데 나와서 자신의 근황을 밝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히어로,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기적의 아이콘. 누구? 봉주루 라이프 전 마라톤 국가대표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씨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 많이 좋아졌네. 몸 괜찮으십니까? 많이 좋아졌다. 예, 많이 좋았습니다.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진짜 지팡이가 없어졌다 야. 예, 이제 지팡이 없이도 그치?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예.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 어깨부터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굽어진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셨잖아요. 그때와 비교해서는 정말 반드시 서서 들어온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비교가 되는 모습, 허리를 곧게 편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지팡이가 없어도 걸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집에서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게 많은 아마 영향을 미쳤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건강해진 모습 이제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육 긴장 이상증이 있었을 투병 당시하고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머나. 확연한 차이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얼굴도 겁니다. 좋아졌어요, 진짜. 네. 그래서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역시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코로나19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그 당시부터 이제 투병이 시작되었었다고 어머나. 하는데 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그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내가 고생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내가 옆에서 격려해 준 것은 뭐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겠네요. 이 코로나19 끝나면은 꼭 뛰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옆에서 격려를 해 주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재활 도운 것은 물론이고 네. 정말 손발처럼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오늘날의 이봉주 선수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절망에서 희망을 정말 보여준 이봉주 선수.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그 희망을 담아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수를 데뷔하셨다고요? 노래 아니요, 가수 데뷔는 아니고. 아니, 제가 무슨 가수 데뷔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이제 나쁘다고 하니까는 힘내라고 이제 하면서 곡을 하나 이제 주신 거죠. 아, 네, 뭐 그래서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봉주야, 나는 봉주야, 오늘도 달린다. 아니 가사가 뭔가 리듬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저 가사에 많은 울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봉주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원한 마라토너죠. 그렇죠. 노래도 좁지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달리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1월에 이봉주 선수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플 때는 1시간이라도 밖에서 뛰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꼭 건강을 회복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도 특정을 했는데 6월쯤에는 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어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자신감 그대로 현실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꿈은 이루어진단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뉴스파이터도 멀리서나마 진짜로 이봉주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임신하고 눈물 흘린 박수홍 부부. 세상에 지금 오랜만에 박수홍 씨 얘기가 들려왔는데 지금 이담 아나운서 눈물은 흘렸는데 저 딱 봐도 지금 임신 소식 기쁨의 눈물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수홍 씨 그동안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가정사가 또 공개되기도 하면서 뉴스파이터에서도 소식 전해드릴 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랬죠, 네. 오늘은 웃으면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홍 씨가 짝꿍인 지금의 아내
만난 지 이제 횟수로 한 3년이 됐다고 그래요? 해요. 벌써? 네. 2021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년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혼 3년 차 이제 엄마 아빠가 됐다, 부모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직접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이식한 첫 배야 잘 이식됐다는 여기에 이식이 됐어요. 보이시죠? 또 이거 보니까 너무 눈물 나고 힘도 나고 제발 아가가 잘 착상해서 그 안에서 한 10달만 있어.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예쁘게 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거기에 잘 들어가서 안에 있다가 만나자. 힘내. 작상해져라. 인간다옹아 꼭 만나자. 어쩜 그렇게만 다 예뻐 빈틈없이 다 예뻐 사랑해 너의 그 모든 것 진짜 이 소식은 박성배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같이 축하를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의 축하가 예견된 만큼 김다현 씨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결혼 3년 차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었다면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현재 임신 3개월 차라고 하는데 태명이 전복이라고 합니다. 전복이에요라는 뜻의 전복과 전화위복의 전복이라는 뜻, 두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시험관 시술 과정을 공개해 오기도 했는데 김다혜 씨 그 과정을 보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것 진심으로 감사하다. 엄마 힘들지 않게 시험관 한 번만에 찾아와 줬다라면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쁘고 축하의 박수, 뭐 축하의 뭐 메시지도 보내고 할 것 같은데 최정아 기자님 혹시 박수홍 씨 부부 결혼식 때 다녀오셨어요, 직접? 아, 네, 다녀왔었는데요. 어머, 대박 사건. 사실 이번 그 소식 아빠 엄마가 됐다, 이 착상해져라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박수홍 씨 아마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결혼식 1, 2부 내내 박수홍 씨가 우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요? 네, 아 정말 감사하고 행복에 이 눈물을 흘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이 아내인 김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남편이 울고 있는데 등도 토닥여주고요. 어머나. 굉장히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두 사람이 참 잘 만났다, 자기 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박수홍 씨의 이야기도 이 씩씩한 아내분이 대신 전했습니다. 그래요? 이 남편은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이 아기도 낳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꿈을 평생 포기하고 살았다더라. 본인 인생에는 그런 행복은 없을 거라 믿었다더라. 그래서인지 이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더 간절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매주 병원 갈 때마다 남편이 더 조마조마하고 아기가 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울보 아빠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축하의 목소리가 막 대부분일 텐데 혹시 김윤주 평론가님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결혼해서 또 아이를 원하면 임신도 하고 그리고 또 출산하고 애도 낳는 거지 뭐 이게 축하할 일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가정 내에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도 뭐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지금 박수홍 씨가 올해 53살이고요. 부인 김다혜 씨가 93년생, 30살이에요. 23살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마 난임 검사 같은 거를 했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 때문에 임신이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박수홍 씨가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책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뚫고 나가는 희망을 좀 보여드리자 이렇게 네. 아마 부부가 다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이 인공수정보다 임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네. 과정 모두를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또 서로 동지애도 느끼고 보시는 분들과도 동지애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과정을 함께 겪어나가자, 서로에게 힘이 되자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축하해주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후에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부부보다 이세를 간절히 원했던 박수홍 씨, 김다혜 씨 부부인데 그래서 힘든 순간이어도 정말 이겨내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이쁜 딸. 아, 보고 축하해, 싶었어. 축하해, 축하해. 나도 이 기운을 얻어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걱정하지 예쁜 딸. 마. 알았어. 와이프가 힘들겠지만 와이프가 오빠 시험관 하자 그랬어.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그쵸. 왜 눈물 나지? 애기도 생기고 그러면 좋아지겠죠.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우리 다혜씨 계속 14일 정도를 앞에 주사 막 심하게 맞고 막 고생했는데 오늘 이제 난자 채취하는 날이 제일 힘들다는데 잘 될 거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쁜 인간 다움이 만나러 가요. 영원 너무 사랑해요. 힘내요. 옆에 있을게요. 임신 소식이 분명 축하할 일인데 그 임신이 되기까지 과정 지금 영상 공개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 임신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을 주기 위해 어렵게 사실 이 영상을 공개를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제가 참 일을 같이 하면서 인간적으로 참 좋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든 이런 연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데뷔 후에 뭐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서 아, 참 좋은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요? 이런 성정을 알고 있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이 아내 김다혜 씨가 네.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남편 박수홍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래요? 이젠 아빠라는 존재만으로 고마워하고 그럴 마음을 가질 아이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묵묵히 함께할 내가 있다. 더 이상 아픈 과거로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행복함으로 그려나가길 이러면서 굉장히 그 23살 어린 이 부인이지만 훨씬 더 어른스러운 그러네요. 이 답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뭔가 동지애도 느껴지잖아요. 김다희 씨한테 박수홍 씨, 김다희 씨 부부는 뭔가 동지애도 느껴지는 그런 부부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착상도 잘 되고 무럭무럭 또 복중의 태아가 잘 자란 소식 들려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금 제목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 17일에 전남 담양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한 승용차가 비틀거리더니 바깥쪽 가드레일에 부딪힌 후에 중앙분리대를 다시 밟고요. 멈춥니다. 곧이어서 1차로를 달리던 SUV가 멈춰서 있던 승용차를 또 추돌합니다. 아이고. 고속도로에서 순식간에 연달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세상에. 아니 딱 봐도 지금 위험천만한 순간인데 지금 차량 안에 계신 분들 상태가 지금 걱정돼요. 김민일 평론가님. 네, 지난 17일입니다. 오후 7시 10분경이면 상당히 어둑해졌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전남 담양의 한 고속도로에서 이제 저렇게 교통사고가 아이고. 났는데 처음에는 저 승용차 한 대가 저렇게 사고가 단독으로 아이고,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SUV가 이 승용차를 와서 다시 추돌을 하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SUV 차량에서 내린 분들이 보니까 승용차에 엄마하고 아이들 둘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해내려고 했고 네. 이후 뒤따라 오던 차들에서도 다른 운전자들이 내리면서 네. 그 구조 작업에 합세를 하게 됩니다. 자기 차도 사고가 돼서 사고가 나서 충격이 컸을 텐데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구조를 했네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SUV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이 함께 승용차에서 나오지 못한 엄마와 또 아들들을 구하려던 찰나에 네. 버스 2대가 저렇게 돌진을 해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승용차와 SUV를 들이받습니다. 어머? 1차, 2차 사고에 이어서 3차 사고까지 정말 믿기 힘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아니 지금 혹시 저 영상 보셨어요? 블랙박스 상황? 갓길 쪽에서 멈추라고 수신호도 지금 이 손전등 같은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지금 버스 2대가 그대로 밀고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커브도 좀 있었고요. 가로등이 다른 데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두웠다고 보이기도 해요. 7시가 남았으니까 조금 어두운 면도 좀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 세상에 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다기로서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성매 변호사님. 이 고속도로 주행 차로에 멈춘 승용차 그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SUV 운전자 그리고 또 다른 운전자들이 직접 구조에 나섭니다.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면서 구조에 안간힘을 쏟았는데 그 순간 야속하게도 현장을 발견하지 못한 버스 2대, 1차로에 서 있던 SUV 그리고 2차로에 밀려나 있던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결국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 그의 5살 둘째 아들 그리고 이들을 돕던 SUV 운전자 40대 남성이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7살 첫째 아들과 버스 승객 4명 등 총 5명은 부상을 입었는데 가피해자 불문 모두에게 불행한 사고입니다. 최초 사고 3차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불과 6분이 걸렸다는데 시민들이 위험천만한 고속도로에서 직접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인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입건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차제예요. 지금 앞서 경찰 분 얘기도 들었죠. 약간의 좌커브가 있기 때문에 앞이 전방이 조금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다른 곳보다 적었대요. 그렇다면 이 사고 정말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차후에라도 이런 비슷한 사고 제2, 제3의 사고 안 나려면 저것을 반드시 보수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가로등도 밝게 세우고 좌커브가 있으면 반드시 저쪽이 볼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뭔가 시설로 채우고 반드시 지하체나 고속도로 관계자분들 반드시 이런 대책 세워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제목 보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같은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저 차량 좀 잡아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상상을 해보면요. 혹시 차가 내리막길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차에는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멈출 줄 모르고 아주 빠르게 굴러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대구의 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뀌자 여성 2명이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 하얀색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이 차량 길을 건너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차량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런 몹쓸 인간이네. 놀란 시민들 이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살펴보지만 사고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훤한 대낮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분,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제 건너시는데 차량이 와가 속도를 주지 않고 이제 안심을 치고 그냥 우회전하고 그냥 가는 걸 봤습니다. 퍽 그냥 하면서 여기까지 들리시니까. 아니 운전자가 사고를 낸 걸 몰랐을까? 이 현장에서 그냥 우회전하고 그냥 내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사고가 나자마자 한 여성이 쓰러져 있고 그 여성 주위로 시민들이 몰려가서 이제 상태가 어떤지 살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민을 살피지 않고 바로 그걸 지나쳐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나쳐간 사람 얘기를 왜 하나 하실 텐데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시민 옆으로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하는 저 오토바이 한 대 잘 보시죠. 때마침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재빨리 사고 차량을 따라간 겁니다.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달아나던 차량 결국 다른 차량이랑 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차량 보닛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급기야 운전자 차에서 내려서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어머나 저 몹쓸 인간 보세요. 사고를 냈고 현장에서 내뺐는데 결국은 또 사고를 냈고 이제는 차까지 버리고 냅다 주례낭치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것도 모자라서 신호 위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고를 내니까 차가 뭐 거의 손 쓰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최후의 그 사진을 보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은 이미 그 차의 보넷이 열려져 있고 차 문도 열려져 있는
그런 그 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저 상태가 되니까 이 운전자는 문을 열고 그대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은요 운전자가 내려서 지금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도 차량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허허. 그러니까 무슨 사이드 브레이크나 이런 걸 채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차량이 무려 4대나 파손이 되고 시민이 6명이 부상을 세상에.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뒤따라왔던 오토바이는 끝끝내 끈질기게 추격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계속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쫓아가는 게 영상에서 고스란히 찍혔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차량 운전자, 저 몹쓸 인간 사고를 냈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 구호 조치를 해야지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알고 보니 이 남성 여성을 횡단보도에서 치기 전에 이미 다른 사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당일 오전 10시경에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1차 사고를 냈는데 도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또 2차 사고를 내고요. 세상에. 또 도주하다가 차량 2대를 더 들이받는 3차 사고를 냅니다. 그 이후에 이 차량을 인간이 다 버리고 있어요? 달아나게 된 것인데 오토바이 운전자도 첫 사고를 목격한 뒤 계속 그 뒤를 쫓았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경찰에 알려주기도 했다는데 시민들도 검거를 위해 손발 다 벗고 직접 나서 줬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인근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검거하기 이르렀는데 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언론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큰 공을 세운 만큼 경찰이 감사장과 포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검거 직후에 경찰이 이 술 냄새가 나는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다. 어쩐지 이 몹쓸 인간이 자기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순간 자기 몸을 못 가누고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 보였죠. 그 영상 보고 뭔가 수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성배 변호사님 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 측정을 응해야 될 텐데 왜 거부하는 걸까요, 이 인간? 아마 음주 사실이 발각되면 가중처벌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음주 측정 거부가 통상적인 음주운전보다 형이 더 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이 사안은 음주 측정 거부 외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상황에 따라 사고 미조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하다 할 수 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 그 범행을 반복했고 여기에 12대 중과실인 음주 측정 거부, 그 위법성도 상당히 중해서 이 사고 자체만 두고도 즉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어요. 이 몹쓸 인간 앞으로 운전대 못 잡게 하는 좀 그런 법은 없을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법의 처벌 달게 받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미국에서는요, 다소 독특한 모습으로 새끼 여우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눈도 뜨지 못하는 아주 어린 새끼 여우가요, 열심히 우유를 먹고 있죠. 여우예요, 여우? 어머. 네, 자세히 보시면 여우인데요. 여우 가면을 쓴 사람이요. 주사기로 새끼 여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어머. 네. 대체 왜 저런 여우 가면을 쓰고 우유를 먹이고 있는 걸까요?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 우리나라 이거 푸바오 돌보시던 강바오 그 사육사님한테 좀 영감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여기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생동물보호소는 일반 동물원과는 다르다고 해요. 일반 동물원에서는 사육사들이 이제 동물들을 케어를 해주잖아요. 야생동물보호소에는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을 잃은 야생동물들을 일시적으로 돌봤다가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에게 길이 들이면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생존 본능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엄마 여우인 것처럼 여우 저렇게 탈을 쓰고 우유를 주고 또 인간의 목소리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말도 잘 안 한다 그래요. 번갈아 가면서 여우 탈을 쓰고 우유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야생 본능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하. 어쨌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군요. 저 여우 탈을 쓴 게. 야, 이담아서 튀르키예 가보게. 튀르키예, 우리가 옛날 터키라고 불렀던 그 튀르키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 뭘까요? 네. 보시면 정말 위험천만하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항구를 향해 다가옵니다. 멈춰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다가오죠. 결국 선박은 크레인에 어머나. 부딪힙니다. 저 거대한 크레인이 앞으로 그대로 어머나, 쓰러지고 맙니다. 어허. 정말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니 딱 봐도 지금 뭔가 다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16일 튀르키예 코자일리주의 한 항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선박이 항만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크레인이 부딪히고 어머나. 처음 부딪힌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다른 크레인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어머나.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총 4대의 크레인 중 3대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사고죠.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이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도 역시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7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육상에서의 도로에서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전방 주시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